네, 지난 한 주 영하권의 추위에 첫눈까지 오면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. 올해 겨울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눈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김승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홍보실장과 함께 날씨 전망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추위가 좀 다소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 올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서울의 기온도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었는데 다음 주는 추위 전망이 어떻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. 네, 이번 주가 되겠죠. 예. 지난번에 서울 영하 7.3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3, 4도권에 머무르는 어찌됐건 계절적으로 본래 나타내는 그런 추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네. 겨울이 다가오면서 첫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에서는 이제 25일 날 공식적으로 첫눈이 왔다고 기록이 됐습니다.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. 네, 서울에 첫눈 내린 기준은 강남에 만약 눈이 내렸다 그러면 서울의 공식 기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. 서울 관측소에 눈이 내려야 되고 그 눈의 기준은 진눈깨비도 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또 대개 첫눈이 그렇게 뭐 그다지 많이 쌓이지 않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내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온이 애매한 때 내리기 때문이죠. 그날 25일 날 새벽에 진눈깨비 내려서 첫눈으로는 공식 기록이 됐고 대신 첫눈치고는 남부지방 서해안 쪽은 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. 네,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북 지역에 특히 10년 만에 뭐 20cm 넘는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폭설이 집중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? 네, 그러니까 이제 11월 들어서 가을비처럼 비가 자주 왔지 않습니까? 그만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공기가 이제 따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내려오지 못하던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힘을 쓰면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. 자, 그러면서 서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바닷물은 따뜻하고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응결이 되고 작은 얼음 알갱이가 돼서 이제 구름이 되는데 그 눈구름이 서해상 서쪽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물과 그 내려오는 찬 공기와의 기온차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고 눈으로 많이 눈이 내렸습니다. 네. 좀 전에 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비가 하도 자주 와서 뭐 늦가을 장마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자주 비가 왔던 건가요? 작년과 올해 평년에 내릴 비의 반절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걱정이거든요. 원래 7, 8, 9월 달이 1년 내릴 비의 한 7, 80% 비가 내리는데 이 기간 중에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올여름에도 비가 적게 내려서 그 물 관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0월, 11, 12, 1, 2, 3, 4, 5가 계속 비가 적게 내리는 때입니다. 통상 11월 한 달에 내린 비가 한 20, 30mm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에 100mm 넘는 비가 내려서 가뭄 속에서는 큰 다행이죠. 가을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밭작물의 일부 또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다 그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뭄 끝에 이 가을비가 상당히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고마운 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그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온 이유가 뭐 슈퍼 엘니뇨 영향 때문인 게 맞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많은 기상학자들이 지금 중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것도 조금 높은 게 아니라 평년보다 약 그 거대한 바닷물이 3도 정도 지금 높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다. 이래서 이제 슈퍼자가 붙은 슈퍼 엘니뇨인데 자, 그 엘니뇨 현상이 그 지역에 나타나면 우리 이쪽 필리핀 서태평양 지역에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하게 발달하고 그 고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퍼올렸거든요. 우리나라 쪽으로. 그래서 11월 달에 11월 치고는 춥지 않았고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. 자, 이제 그러한 원인을 짧게만 볼 때 이거 엘니뇨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슈퍼 엘니뇨가 겨울 날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. 이 엘니뇨가 한 2년에서 7, 8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어떤 해는 조금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다. 올해처럼 이제 가장 많이 높은 올해가 이제 바닷물의 온도로만 봐서 엘니뇨를 알게 된 이후 한 세 번째 따뜻한 바닷물 나타날 걸로 보는데요. 엘니뇨가 나타날 때 이쪽 서태평양 지역은 이제 여름에는 가뭄이 나타나고 겨울에는 덜 추운 겨울과 또 눈이 자주 내린 그런 현상 보이거든요. 올겨울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.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
한반도 주변에 기상 기압 배치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비교적 따뜻할 것이다. 그런데 이제 엘니뇨 영향만 나타난 겨울이 아니거든요. 예. 우리나라 북쪽에 그 찬 눈이 덮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지금 10월 달부터 상당히 넓게 지금 분포가 돼 있고 네. 또 엘니뇨는 밑에 남쪽에서 벌어진 현상인데 북극 쪽에 그 바닷 얼음이 어는 게 겨울인데 그게 또 비교적 많이 안 얼어가지고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. 그래서 엘니뇨에 인해서 올겨울 분명히 따뜻할 걸로 전망이 되지만 네네. 이거와 상관없이 북극의 그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 따뜻하다가 갑자기 또 굉장히 추워지는. 예. 자, 네. 이 북극 영향받은 게 2009년, 2011년, 12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. 네. 올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자면 비교적 따뜻한 날이 많은데 예. 자, 그렇게 확장해 내려오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어느 겨울보다도 이 낙폭이 큰 겨울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, 북쪽의 찬 공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.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그 눈비도 일단은 좀 많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. 평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더 올 거로 보십니까? 자, 엘니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이쪽 서쪽이 따뜻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. 네. 자, 따뜻하다는 얘기는 눈의 원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러면 그러한 여건만 트리거 방아쇠만 당겨지면 눈이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. 우리나라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조건이 엊그저께 서쪽에 내린 것과 같이 찬 공기가 내려올 때 서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또 동해 바다 쪽에 북쪽에 고기압이 있을 때 찬 동해에서 공기가 밀려올 때 영동 지방의 폭설 또 바람의 부분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폭설을 내리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는데 자, 엘니뇨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따뜻한 겨울 속에서 분명히 눈이 자주 많이 올 가능성은 기상학적으로 있습니다. 네. 네. 겨울 날씨 전망을 해봤는데요. 겨울철 대기질도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에서 네. 또 화석연을 많이 떼기 때문에 스모그 영향도 무시 네. 못할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가 이제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중국을 서쪽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? 중국이 공업화되면 될수록 매연 많이 내뿜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여름보다는 겨울이 되면 난방을 시작하거든요. 그 난방이 중국은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어디로 옮겨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겨울철에 늘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도 이 오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상태지만 네.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그 자동차 가스나 난방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늘 겨울철에 존재합니다.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많은 양이 어떤 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. 항상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바람이 우리 쪽으로 맞으면 기상학적으로 맞으면 언제든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 가스 문제는 그 오염 문제는 늘 앞으로 한 20-30년 길게는 뭐 한 50년 네. 계속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까지 올겨울 추위와 함께 눈비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